지난 영상에 이어 WPI 상담 실습 수련 과정에 멘티와 멘토 교수로 참여하신 분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자세히 공유해 주셨습니다. 다름 아닌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정체성을 설정하는 것 혹은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어렴풋이 알 것도 같은데 도대체 그 정체성이란 것을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까요? WPI 심리상담 코칭 실습을 수련하신 분들도 처음에는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 학기 실습 수련을 거치면서 정체성 또는 WPI 상담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믿음에 변화가 일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더불어 WPI 심리상담 코칭 실습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엿보실 수 있습니다. 정체성과 믿음의 변화라고 주제를 나름대로 선정해 봤습니다. 이것은 이번 학기 제 스스로 가장 많이 경험했고 또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상담 실습을 하기 위해서 작성한 사연인데요. 필요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어떤 정체성으로 저만의 상담센터를 그려나가야 하나요? 현재 저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회사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제가 하는 상담에 대해 자괴감도 많았으나 현재는 수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WPI 상담사로서는 저만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현재에서 어떻게 연결지어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변화해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지금 제 일을 정체성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굳건한 의지가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이 상담을 쓰게 된 계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올해 WPI 상담센터 지점을 3분 센터장님들이 오픈을 하셨습니다. 오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박사님께서 WPI 상담센터 개설하기 위해서는 또 WPI 상담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정체성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정체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도자 과정만 졸업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뭔가 이걸 끝내면, 이걸 하기만 하면 내가 바라는 일이 될 거야, 뭔가 펼쳐질 거야 라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제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WPI 상담가가 되는 것, 상담센터를 차리는 것도 막연히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쩌면 내 삶의 문제가 다시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렇게 상담 사연으로까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담을 하게 됩니다. 멘토 교수 상담이었고요. 상담 전에 저의 믿음은 어떤 거였냐면,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될 것이라고 현재 만족하지 못하는 저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일은 경제적인 의미에 비중을 두면서 꾸역꾸역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하는 상담이 WPI 상담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WPI 검사를 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WPI 검사 프로파일이 없는 상태에서 WPI 상담을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상담 일은 별로 나에게 큰 의미가 없고 내가 WPI 상담가로 발전해 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상담자는 제가 하는 일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면서 재미있겠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이런 상담자의 모습 자체가 너무 저는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자가 선생님이 지금 처한 상황은 공부할 수 있는 노다지밭이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와 좀 다르게 본다, 이 관점이 다르게 보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상담가로서 수련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좀 정리하도록 제안을 해주셨는데 WPI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내담자의 믿음을 탐색하고 마음을 파악해보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수련의 도구로 잘 활용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내담자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어쩌면 그 과정에서 내담자 스스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내담자나 내담자 일에 대해서 이런 순수한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상담은 멘티 상담이었고 제가 상담자로 참여한 상담인데요. 자신의 일이 고통이다라고 얘기하신 사연입니다. 근데 이 상담이 제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사례인데요. 그렇지만 의미와 관련해서 제가 가진 통념을 깨는 기회를 준 상담이었고 의미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게 된 상담이어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이분은 전문적인 일을 28년간 꾸준히 해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일이 고통이고 이 일을 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이분 상담을 준비하면서 전문적인 일을 한결같이 꾸준히 해오셨는데 왜 고통스러울까 의문이었습니다. 10년, 20년 이상 전문적인 일을 했다면 당연히 그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의미가 되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아픔은 이렇게 길게 한 가지 일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정체성을 드러낼 만한 것이 없다는 것, 또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것이 제 삶의 아픔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 상담에서 M자인 사람이 28년간 한결같은 일을 한 것과 꾸준히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내담자는 자신이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웠고 상담자로서 그 믿음의 변화를 어떻게 시도하고 이끌어내야 하는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이 잘 되지 않은 이유가 제 경험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니 충분히 잘 살아오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좀 당위적으로 말했었고요. 정작 내담자가 가진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는 제대로 읽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상담 이후 멘토 교수와 리뷰 시간을 가지면서 이 고통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분은 자기 일에 대해 자신만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것에서 오는 고통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기 나름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의미 부여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통해서 30년 가까이 일을 해오고 있으므로 의미 부여가 당연히 될 것이라는 저의 통념이 깨지면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그게 1, 2년이든 또는 10년, 20년, 30년이든 의미는 내가 부여하고 내가 부여하는 것에 따라 내 삶이, 내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정리하면서 예전에 박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정체성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 멋있는 말이네요. 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내 얘기는 아니야. 나의 찌질한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을 수 없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었고 이제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하는 상담은 내가 원하는 상담이 아니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지만 그런 경험 자체가 그게 바로 나이고 나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더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멘토 교수님과 멘티분들 덕분에 저 스스로 많이 성장하고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상담 실습 멘토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마음을 먼저 떠올려 봤는데요. 그때는 저와 멘티들의 업부 주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변화들을 같이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멘티들이 내담자나 상담자 경험을 통해서 멘티들 선생님들의 마음읽기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함께 잘 수련해 나가자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고 내가 멘티 선생님들이 표현하는 자기의 믿음을 잘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활동을 해가면서 많이 저의 마음의 변화를 느꼈던 것 같은데요. 멘티 선생님들과 매주 같이 조별 줌 미팅도 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 상담하기 전에 1대1 미팅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읽는 멘티 선생님의 마음과 멘티 선생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 왜 일치가 안 될까? 제가 멘티 선생님의 말 속의 의미를 파악해서 이야기를 잘 하면 멘티 선생님도 맞아요 하면서 되게 뭐 시원함을 느낀다던가 아니면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서로 약간 갸우뚱하는 표정도 생생히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너무 내담자 경험을 할 때 이 상담에 대한 기대가 나는 별로 없다라는 표현을 처음에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아니 상담 실습을 시작하는데 상담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 그러면 난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상담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는 제 프레임을 가지고 쌤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러면 선생님 상담 실습을 하시는데 상담에 대한 기대를 가지셔야죠. 했을 텐데 선생님이 상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상담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를부터 질문을 해 나갔을 때 쌤이 아까 자기 경험을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멘티 선생님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도 되고 읽을 수 있었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다 해도 전혀 다르고 그리고 자기가 마주하는 상담가도 전혀 다른 분인데도 역시 자신이 예전의 믿음으로 그대로 상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선생님 스스로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WPI 프로파일이 멘티들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험은 제가 멘티 선생님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멘티 선생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 다를 때 그럴 때는 제가 선생님들의 프로파일을 한 번씩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뭐 M자니까 뭐 아이디얼이니까 뭐 로맨이니까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연역적 사고로 그 선생님의 그 프로파일에 끼워 맞추게 되는 우를 병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프로파일이 선생님의 말이나 어떤 표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되게 관찰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드러나는 마음들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멘티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자신의 믿음 그런 것들을 더 제가 잘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멘티 선생님들에게 전달이 되는지 그거를 또 선생님들이 되게 피드백을 많이 해주실 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상대방에게는 이렇게 전달이 되고 이렇게 들리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선생님들과 미팅도 하고 그리고 저희 멘토 교수님들끼리 연수를 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멘토 역할에 지금 임하고 있는지를 매번 확인하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주 이제 조별 미팅과 1대1 미팅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상담 전에는 이제 준비 수업을 1대1로 했고 상담을 하고 나서는 이제 녹취록을 토대로 저희가 1대1 미팅을 했을 때 자기가 상담가의 역할이나 뭐 내담자 역할을 했을 때 너무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경험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도 제가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뭐 멘토로서의 어떤 역할, 뭔가를 보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저도 선생님들에게 내담자의 역할도 하고 상담가의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경험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상담 실습 마무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내담자 상담가 역할을 서로 해주는 경험을 진짜 그 상담 실습 한 학기 동안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단순히 상담가 역할을 한 것만도 아니고 내담자 역할만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서로가 내담자 상담가 역할이 됐을 때 저희가 네 분이 같이 대화를 나눌 때 각자 저의 이야기에서 다가오는 느낌들이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의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의 마음속에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는지는 각자 다르게 표현을 했을 때 정말 이것은 맞다 틀리다의 판단으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멘티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제가 일반 내담자를 만날 때도 많이 느끼는 생각인데요. 제가 이 상담 실습 멘토로서 활동을 하면서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멘티 선생님의 이야기에 판단이나 조언을 했을 때 정말 전혀 멘티 선생님들에게 스미지 않는구나. 야, 그건 네 생각이야. 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멘티 선생님들의 마음을 읽거나 읽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저에게 표현을 해주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드는 감정들,
끊임없이 제가 생각을 했는데 가장 먼저 쉽게 들었던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자책을 하고 뭐가 잘못됐던가 뭘까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도대체 멘티 선생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제가 끊임없이 들여다볼 때 그때 제 마음을 들여다보든 시간을 정말 진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들을 선생님과 저희 조별 미팅에서도 나누고, 그리고 1대1 미팅을 했을 때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서 상담 실습이 그 과정을 멘토의 역할을 정리하면서 제가 그래도 이 한 학기 동안 내담자의 입장도 돼보고, 그리고 상담가의 입장도 돼보고, 누군가의 마음을 알고 읽기 위해서는 제 마음을 끊임없이 읽어야 된다는 것을 말이 아닌 정말 실습 그 자체에 수련 시간을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상담 실습을 통해 수차례 내담자와 상담자 역할을 몸소 경험하면서 그때 자신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전의 막연한 믿음이 실은 통념이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완전히 새로운 믿음을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기도 하신 것 같아요. 자신만의 정체성이란 이렇게 어떤 믿음은 깨트리기도 하고 어떤 믿음은 처음부터 단단히 다져가면서 하루하루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도 내 마음과 다른 이의 마음을 읽어주며 아픔을 치료하는 마음치유사, 마인드 힐러의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누구도 아닌 나 자신만의 역할은 어떤 것일지 15주간의 상담 실습 수련 WPI 심리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서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